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혼녀이기도 하고요. 이혼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C가 인간들이 아무리 별로여도 남편만 든든하게 중심을 잡아주면 보통 웬만큼은 참고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제 남편이라는 작자는 답이 없어도 너무 없는 인간이었어요. 저는 일찍 부모님을 떠나보냈던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공교롭게도 남편 역시 부모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전부 제 착각이더군요.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시부모님이 안 계시는 상황에서 시집살이를 할 거라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자가 없으면 여우가 왕이라더니 시누이가 본색을 드러내더라고요.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소름이 돋네요. 아무래도 결혼 전에 본색을 드러내면 자기 동생 장가가는데 문제가 될 것 같으니 나름 혼신의 연기를 펼쳤나 봅니다. 하지만 결혼하자마자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될 줄은 전혀 예상조차 못했어요. 남편과 저는 대학 선후배 사이였습니다. 처음부터 가깝게 지낸 사이는 아니었지만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시 남편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부고 소식에 오랜만에 만나게 되었죠. 부모를 잃은 상실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저였기에 그때까지는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 쪼개서 장례식에 참석해 남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에서 다시 만난 인연을 계기로 얼마 후 남편에게서 따로 연락이 왔고 그래서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버지도 어릴 때 돌아가셔서 친척들의 도움과 나이차가 많이 났던 하나뿐인 친누나가 거의 키우다시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보다도 서로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는 동질감을 느끼면서 저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그렇게 결혼 얘기까지 오가게 되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시누이는 진짜 자기 모습은 완전히 숨긴 채 다정하고 상냥한 사람인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손을 잡으면서 자기 동생이 부족한 게 많다며 잘 좀 이해해달라거나 저같이 좋은 여자가 동생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는 둥. 지금 생각해도 뻔뻔한 그 연기는 상을 받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네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견례랄 것도 없었습니다. 일단 양가 부모님이 안 계시기도 했고 남편이라 저나 조촐하게 진행하기를 원했던 터라 하객도 별로 없이 소박하게 식을 올렸어요. 비록 부모님은 안 계셨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님이 재산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부족한 건 없었죠. 남편 역시 모아놓은 돈이 제법 있는 편이었고요. 군대도 면제에다가 취업을 빨리 한 편이라 크게 경제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 돈은 최대한 아끼기로 합의를 보고 신혼집은 적당한 크기의 투룸으로 전세로 구했어요. 가전도 꼭 필요한 것들만 저렴하게 맞췄고요. 물론 저도 여자인지라 남들처럼 유명 브랜드 가전으로 이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비록 저희 둘 다 부족하지 않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딱히 넉넉하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 아끼자는 판단을 한 것이죠. 남편이나 저나 대기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 준수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수입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둘이 합쳐서 600에서 700 사이죠. 둘이 열심히 벌어서 마흔 들기 전에 어떻게든 집 한 채는 마련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골리고 2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시누이가 변하는 거예요. 진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처음 저한테 시비를 걸었던 주제는 바로 안부 연락이었어요. 시집을 왔으면 가끔씩 전화를 하거나 직접 찾아오는 게 인지상정일진데 저보고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그런가 보다, 내가 부족한가 보다 했죠. 하지만 요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한참 저를 야단치는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뜬금없이 예단 이야기를 하지 뭐예요? 아무리 돈 아끼는 것도 좋고 앞날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는 해도 최소한 예단하는 흉내는 내야 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가르쳐줄 사람이 없어서 자기도 이해는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통화를 끊고 곰곰이 시누이의 말을 곱씹어보니까 결국 부모 없는 저를 돌려서 까는 건 아닌가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막말로 자기도 부모가 없으면서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는지 그때 바로 인성을 알아봤어야 하는데 당시만 해도 워낙 시누이를 좋게 봤던 저라서 본질을 파악하지는 못했네요. 거기다 신혼초라 왠지 모르게 밉보이면 안 된다는 걱정도 있었고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단이라는 게 예물을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할 때 예물 형식으로 뭐 하나 받은 게 없어요. 하지만 시누이 말처럼 물어보거나 함께 상의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제대로 알지도 못해서 그냥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네요.
그래도 예단을 해줄 생각까지는 안 했습니다. 근데 그 후로 한동안 시누이가 전화로 저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보고 너는 모시고 살아야 할 시어머니가 없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라고, 대신 그만큼 아내의 도리에 충실해야 된다면서 가짜는 후날이 계속 늘어놓는데 꼭 회사에서 일하고 딱 쉬려고만 하면 전화를 하는 겁니다. 사실 출근해서 일하기도 바쁜데 황금 같은 쉬는 시간에 되지도 않는 소리 하는 시누이 전화를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걸려오는 전화 중에 반 이상은 쌩까고 그랬긴 했어요. 하지만 한 달 정도 그렇게 시달리다가 어느 날 혹시라는 마음에 50만 원 정도 하는 준 명품 지갑을 하나 사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지갑을 받자마자 곧바로 저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일단 목소리 톤부터가 확연히 달라진 시누이는 뭘 이런 걸 보냈냐고, 디자인이나 색상이 작은 마음에 쏙 든다고 하길래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잔소리만 줄어들어도 만족하려고 했거든요. 물론 마지막에 꼰대질은 잊지 않긴 했네요. 고맙다 말 한마디 했으면 그만이지 원래 이런 건 직접 들고 와서 얼굴 보고 주는 거라며 또 예의 어쩌고저쩌고 하길래 네네 하면서 대충 끊어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후로 한동안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전처럼 마찰도 없었고 자연스럽게 하루하루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러다 2달 정도 지나고 지갑 선물에 약발이 떨어진 건지 다시금 슬슬 시누이가 전화를 걸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혼까지 연결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바빠서 얼굴 한 번 안 비추냐 닥달을 하길래 주말에 시간 내서 남편과 함께 찾아간 적이 있어요. 시누이가 사는 곳이 저희 집에서 차를 타면 1시간 조금 넘게 걸리지만 저희 부부는 둘 다 차가 아직 없습니다. 못 산 건 아니고 안 산 거라고 해야 맞겠네요. 둘 다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시누이 집에 지하철을 타고 가면 2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환승만 3번을 해야 하는 나름 긴 여정이라 한 번 가려면 큰맘 먹고 움직여야 해요. 아무튼 시누이 집에 도착을 했는데 시누이가 제가 사들고 간 음료수 박스를 노려보더니 이게 전부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더 좋은 거 사들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지하철로만 2시간 걸려 찾아온 사람한테 대놓고 선물이 별로라는 신호를 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게다가 자기가 먼저 밥 먹으러 오라고 초대해놓고 오느라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안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결혼도 아직 안 해놓고 또 거지 같은 혼수질을 하는데 원래라면 자기 집이 시댁인데 어떻게 시댁 방문하면서 그 흔한 소고기 하나 안 사오냐 지적질까지 하는 겁니다. 참다 저도 한 소리 받아쳤네요. 대중교통 타고 오는데 고기 들고 오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요. 그렇게 소고기가 드시고 싶으면 나중에 주문해서 배달시켜드리겠다 이렇게요. 그랬더니 저번에 지갑일까지 소환하면서 직접 들고 찾아와야 정성이 있는 거지 저번처럼 택배를 받을 거면 그냥 돈으로 주라고, 그럼 자기가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는 뻔뻔한 소리까지 하더군요. 하지만 곧 시누이가 차린 상을 보자마자 저는 콧방귀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정성 타령을 한 본인은 정작 반찬을 풀떼기에 고기 반찬이라고는 마트에서 파는 스팸 구워놓은 게 전부더라고요. 그마저도 접시에 따로 덜어놓지도 않고 반찬통 그대로 꺼내서 뚜껑만 열어놓은 상태로 말이에요. 자기 입으로 열심히 떠들던 정성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대충 끼니를 때우고 나오면서 남편한테 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결혼 전에 시누이가 저랑 결혼한 거에 대해서 실제로는 반대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절대 그런 내색이 없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시누이의 태도가 영 불편하더라고요. 비록 나이로는 8살 차이가 나긴 했지만 자기나 나나 둘 다 같은 30대거든요. 그런데도 항상 저를 한참 어린 사람 취급하며 마치 자기가 시어머니인 양 하나부터 열까지 잔소리를 하니까 저도 사람인지라 속이 부글부글 끓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불쾌한 기억만 남은 방문 이후로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최대한 시누이를 피했어요. 당연히 저한테 불만이 쌓였던 시누이는 그때부터 제가 아닌 남편한테 보채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 말이 나왔으니 하는 이야기인데 남편은 저보다 시누이 집에 가는 걸 더 싫어했어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왔다 갔다 오래 걸리기도 하고 괜히 가봐야 좋은 소리 한 번 못 듣는데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근데 그런 남편이 어느 날부터 자꾸 시누이 집에 가자는 뉘앙스로 궁시렁거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괜히 저 때문에 자기 누나랑 사이가 멀어지는 것 같다고요. 정말 황당했네요. 자기 누나가 저한테 어떻게 하는지 바로 옆에서 다 지켜봐 놓고 마치 저한테 잘못이 있다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그래도 전 꿋꿋하게 안부 전화만 가끔 드릴 뿐 직접 찾아가는 건 자제했습니다. 실제로 주말에 특근할 기회가 있으면 앞장서서 지원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때부터 결혼 생활이 뭔가 순조롭지 못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네요. 그러다 시어머니 제삿날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 남편과 시누이가 따로 제사를 챙기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냥 둘이 준비해서 살아생전 시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반찬들 몇 개에서는 그냥 밥만 먹고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에도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죠. 하지만 시누이가 보내준 카톡에는 생전에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들이라면서 10종류가 넘는 음식 이름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부턴 며느리도 들어오고 했으니 제대로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다더군요. 사실 그리 탐탁지는 않았지만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일이라 딱히 뭐라 반박을 하기가 난감했어요. 그래서 저는 시누이에게 알겠다고 답장을 보내며 보내진 리스트에서 어떤 걸 하면 되냐고 물어봤죠. 돌아온 대답은 한마디로 어이상실이었네요. 글쎄 시어머니 제사 음식은 당연히 며느리 몫인 거 모르냐고 그걸 전부 다 하라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놀고 있는 처지라고 해도 말이 안 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매일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7시가 훌쩍 넘는데 상식적으로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음식을 어떻게 준비하나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제사 음식을 시누이 집으로 시간에 맞춰서 퀵으로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는 이게 뭐냐며 장난치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제대로 음식할 자신도 없는데 그렇다고 제사상에 아무렇게나 만든 음식을 올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거기다 직장 다니느라 물리적으로도 아예 시간이 안 나서 음식 잘하는 곳 골라서 배달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이 여우 같은 시누이가 갑자기 주저앉아서는 오열하는 척 연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죽어서도 이렇게 홀대받는다고. 이제 며느리한테 제사상 한번 받아보나 했더니 남의 집 음식으로 제사 지내게 생겼다 막 이러면서 진짜 아주 곡소리를 내는 거예요. 진짜 무슨 사이코패스인가 했네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남편이 아니나 다를까 저한테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기 싫으면 처음부터 말을 하지. 제사 음식을 돈 주고 산 건 진짜 큰 실수라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놈이랑은 이혼할 것 같다는 걸요. 전 마음을 진정시키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려드리고 싶으면 둘이서 직접 차리던가 왜 애꿎은 나한테 전부 시키냐고 따졌어요. 나는 내 돈 주고 제사 음식을 사오기라도 했지. 니들 둘은 뭐 했냐. 막말로 결혼하고 지금까지 이 집에서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이 난리냐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지내던 제사 지내자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건 용납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시누이가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달려들대요. 남편이 급하게 막아서서 충돌은 없었지만 잘못한 거 하나 없는 상황에서 제 탓만 하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전 남편을 뚫어져라 노려보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할 테니 생각 잘해서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너도 지금 간당간당하니까 진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해. 아직도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라고요. 남편은 1초도 망설임 없이 그렇다고 대답하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집으로 돌아왔고 한참 짐을 싸고 있는데 그제야 남편이 들어오더니 명색이 손 윗사람이고 자기한테는 엄마 같은 사람한테 태도가 그따위냐 헛소리를 또 하길래 다시 2차전이 시작됐네요. 나는 존중받고 행복하고 싶어서 한 결혼인데 너나 니네 누나는 부려먹을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억지 이유로 시집살이 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이쯤에서 내가 관둘 거라고 말하곤 아무 말도 없이 거실에 앉아있는 남편을 두고 간략하게나마 짐 싸서 동생네 집으로 와버렸죠. 저한테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밑으로 남동생이 한 명 있거든요. 군 장교 출신에 현재는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아주 건실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아무튼 동생한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며칠 후에 이혼서를 보내면서 남편과 통화를 했어요. 너나 나나 직장 다니느라 바쁜데 쓸데없이 시간 끌거나 힘 빼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사인이나 하라고요.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제 성격을 아는 남편은 한 며칠 매달리다가 금방 포기했는데 이 미친 시누이가 또 전화를 해서는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이혼하면 누구랑도 결혼 못한다고 지금이라도 굽히고 들어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웃으면서 평생 결혼을 못한다고 해도 당신 같은 시누이한테 시집살이 할 바엔 평생 혼자 사는 게 100만 배는 더 행복할 것 같아서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했더니 혼자 또 열받아서 악을 쓰고 난리를 치더군요. 거기다 대고 평생 모질이 동생 뒤치다거리 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하며 약 올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이혼 절차는 별거 없었어요. 어차피 저희가 살던 신혼집은 공동 명의로 올려서 보증금 중에 제 몫은 안전하게 돌려받았고요. 혼수도 워낙 저렴한 것들로만 사서 크게 손해볼 것도 없었네요. 그렇게 정리 다 하고 다시는 연락 안 할 것처럼 굴던 남편이 2달 정도 지나서 자꾸 연락하고 귀찮게 하길래 제 동생이 직접 찾아가 한 방에 정리해준 거 말고는 다른 특별한 일은 더 이상 없었어요. 그리고 현재는 다시 육체적, 정신적 평안함을 찾은 상태고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이었지만 과감하게 이혼을 결정한 건 그나마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같아요. 아마도 그 집구석에서 등신같이 시누이한테 며느리 노릇하고 살았으면 제명이 못 죽었을 겁니다. 오늘은 저 스스로한테 칭찬 한마디 해주고 싶은 날이네요. 그럼 읽어주신 모두에게 새해에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